네, 국민의힘이 어제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만 가야 할 길은 첩첩산중입니다. 관련 이야기 비대위원 한 분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연결할 분은 김종혁 새 비대위원입니다. 나와 계시죠? 예, 김평론가님. 이제는 사회자시죠? 예, 오랜만입니다. 네. 자, 소회부터 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독배를 드는 것 같다. 혹은 몇 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됐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만. 네. 사실 정 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비대위에 참석한 참여한 모든 비대위원들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당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 과연 있었는가. 그렇죠. 제가, 맞습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여러 당의 부침을 봤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내후 외환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만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을 빨리 추스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대위원 모두가 고민하고 있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위원님 같은 경우는 혁신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혁신위원회 활동하고 겸직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만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제가 임명되게 된 과정이 정진석 위원장께서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셔서 참여를, 제가 그 최재형 위원장님, 혁신위원장님과 상의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분이 이렇게 통화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최재형 혁신위원장님은 가능하면 혁신위원 중에서 많은 분들이 비대위에 들어가서 그 가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 전제하에 제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 외에도 노영호 의원, 혁신위였던 노영호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두 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최재형 위원장은 또 비대위원 합류를 거절을 하셨잖아요. 이제 본인은 혁신위원장인데 위원장의 자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은 이게 좀 적절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좀 독립성이 좀 견지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위원님 같은 경우는 혁신위원 그 겸직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듣기에는 최재형 위원장님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저희가 아직 첫 번째 회의도 안 했으니까 비대위 회의를, 비대위 회의를 해보고 나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직 그 비대위원 간 상견례는 아직 없었습니까? 예, 아직 없었습니다. 언제로 예정이 돼 있어요? 곧 조만간, 오늘 중으로 예상하는데요. 회의를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근데 그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을 비대위원으로 선임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90분 만에 이게 좀 뒤집혔는데, 정진석 위원장으로부터 혹시 좀 설명 들으셨어요? 예, 저도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기자 출신이니까. 그 주기환 위원장이 전화를 드렸을 때는 처음에는 하겠다,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정작 발표가 나고 나니까 이거 내가 그 광주 지역에서 지난번에 시장에 나가서 15% 정도 득표를 하셨잖아요. 벌려놓은 일이 많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면서 광주에서부터 회의를 매일 서울에 와서 참석하고 하는 것들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위원장님은 이제 정치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마 처음에 이제 좀 가볍게 받아들이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이전 비대위 상황하고도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왜 맡았을까요, 그러면? 글쎄, 그거는 제가 그분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어찌 보면 그런 것들까지 부담감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100% 본인 결정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분의 대변인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이죠. 그 정확한 저간의 사정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비대위 구성이 완료된 후에 언론이 내놓고 있는 일반적인 분석과 평가는 오히려 친윤 색채가 더 강화됐다. 이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런 분석과 평가는? 이게 처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여러분에게
그 제안을 하셨잖아요. 네. 윤희숙 의원이라든가 유이동 의원이라든가 이영호 의원 또 최재형 위원장님 여러분들에게 하셨는데 다양한 이유로 해서 이제 좀 고사를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인선 과정에서의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제안을 했던 분들의 면면을 보면 친윤계라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분들도 있고 예. 따라서 저는 정진석 위원장께서 나름대로 상당히 다양한 그 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1차 비대위가 해산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부담도 있기 때문에 고사한 분들이 있어서 그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뿐입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그 출범을 했고요. 이제 활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설정하시는 비대위의 1호 과제는 뭡니까? 저는 뭐 제가 그것을 회의를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 주제에 넘은 일 같아서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당이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고 동시에 그것을 추스려야 함과 동시에 저희가 변화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유권자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가 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국민들에게 보여드렸던 못난 모습 이런 것들 극복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다가서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대가 모두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설정하고 말고 할 성질의 문제도 아니고 일단 당장 닥친 문제가 가처분 신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그 심리가 진행이 되는 건은 당원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이거든요. 그렇죠. 3호 가처분이죠. 그렇죠.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위원님은? 아니 그건 제가 뭐 재판관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주제넘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한 지배가 rule of the law가 돼야 되지 rule by the law가 되면 안 된다. 법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뭐 저도 오랜 기자 생활을 통해서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사법이 간섭하기를 개입하기를 꺼리는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고 하나는 외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교 분야에 있어서도 각 국가 간에 서로 다른 법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법을 다른 나라에게 강요할 수 없죠. 그래서 외교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고 마찬가지 원칙이 그 정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계속 적용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법자제라고 저희는 뭐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실제로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 그 정당 내에서 벌어진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진 이 상황들은 보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심각한 비상 상황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이 판단을 내린 이후에 벌어진 일들인데요. 재판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재판관님께서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사법 자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번 재판부가 저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냈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로 그 재판부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시기가 힘드시죠, 위원님? 그거는 법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법치국가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여기다 첨언만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제 본안 사안 같으면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 재판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대법원 같은 경우도 전원 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판사 한 분께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사님께서 좀 더 신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당장 발등해버릴 그 원내대표 선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대위가 이제 회의가 열리면 당장 선관위 구성 문제부터 먼저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호영 의원 추대설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주호영 의원 말고 단 한 명이라도 나도 원내대표에 도전해 보겠노라는 그 의사를 밝히는 순간에 이건 100% 경선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주호영 의원님 추대설도 그냥 예. 언론에 의해서 보도된 것이고 저희가 예. 비대위의 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제가 무슨 뭐 가정에 근거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네요. 그렇죠. 하긴 또 관리를 또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근데 비대위 입장에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독립된 그리고 자율적인 그리고 때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행정부와 어떻게 보면 저 입법부인데요. 예. 아무리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아주 우호적인 상호 견제, 체계 밸런스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뭐 어느 한 기관이나 단체가 절대적으로 옳다, 무오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이고 뭐랄까 생산적인 상호 견제와 비판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지금까지 지켜보시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었던 게 있었습니까? 혹시 대통령실을 향해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당에서 네. 빨리 특별감찰관을 어떻게 하실지 여야가 여당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야당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야당에서는 뭐 특검을 하겠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먼저 뭔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그거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네. 어쨌든 결정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예. 진행 과정은 제가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튼 특별감찰관 추천 이야기가 좀 개시가 된다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많이 잦아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명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금 현재 논의되는 사안은 김건희 특검법이라기보다는 그건 물타기 특검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 물타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분이 없고 결국은 지금 이번에 이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가 나와서 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듯이 패스트트랙이 통과할 수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냥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어떤 전략적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비대위원이 되시는 과정에서 정진석 위원장하고 좀 대화를 하셨을 것 같으니까 좀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정진석 위원장이 국회 부의장직을 겸직하는 것은 본인 스타일이 아니라고 언급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 국회 부의장직을 언제 사퇴한다 혹시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뭐 본인이 결단 내리실 거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저하고 뭐 상의하거나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정진석 위원장님께서는 본인이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쪽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 사퇴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그거야말로 전적으로 정 위원장님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